저번에 238쪽까지 했나요? 다 했나요? 그럼 오늘 236쪽이랑 237쪽 하고 순열로 넘어가는 거죠? 맞죠? 네. 자, 그러면 236쪽 해봅시다. 자, 263쪽은 그냥 단순 노가다, 단순 막노동 문제라서 그렇게 뭐 시험에서 뭐 자주 출제되는 파트는 아니지만 그래도 경우의 수니까 기본기를 탄탄히 해야 되니 자, 천천히 공부를 해봅시다. 자, 이렇게 있대요. 자, 자연수래요. x, y, z가 자연수다. 그럼 자연수는 1부터 시작하니까 1부터 대입을 해봐야 되겠지? 그죠? 대입을 하더라도 자, 지금 z의 개수가 가장 크지? 맞죠? z부터 대입을 해보는 거 알겠죠? 알겠니? 왜냐면 여기가 가장 큰 수잖아. 가장 큰 수부터 따지면 나머지 숫자들이 따질 게 좀 없어져요. 이해가죠? x가 1부터 대입하면 여기 숫자가 남는 게 커요. 그러니까 따질 게 많아지니까 항상 개수가 큰 문자부터 대입을 한다. 이해 가시죠? 그럼 1 대입하면 얼마죠? x, 자, z 대신에 1 대입해 봅시다. z 대신에 1 대입하면 3 더하기 11 나가니까 여기가 8 나와야 돼, 8. 자, 그러면 여기 개수가 또 여기가 크니까 y부터 대입을 해보자. 그럼 1 대입하면 얼마냐면, 자, 여기가 6이어야 되죠? 8 나와야 되니까 y가 1이면 x가 6이어야 된다. 그래서 순서상 하나 나온 거고. 이해가죠? 만약에 여기가 2면 똑같이 z1이고 만약에 y가 2면 2는 4니까 여기가 4고 똑같이 1인 상태에서 3이면 3이 6이니까 여기가 2여야 되겠다. 그쵸? 그 다음에 4는 안 되죠. 4, 2, 8이면 여기가 0이어야 되니까 자연수 조건에 안 맞아. 그래서 이렇게 3개 이렇게 찾아주면 순서상 자, x, y, z 순서상 이렇게 찾아줬고 그 다음에 z가 2일 때 봅시다. z가 2일 때 2면 3이 6, 여기가 5가 나와야 돼. 합이 5. 그러면 이제 y가 1인 경우는 여기가 3이면 되겠고 똑같이 y가 2면 2는 4니까 1이면 되고 3은 안 되죠. 3이 6이면 5가 넘어가니까 됐고 자, z가 2인 경우 이렇게 받고 z가 3인 경우 봅시다. 3, 3은 9야. 그러면 여기가 2가 나와야 돼요. 여기가 둘이 여기 합한 게 2가 나와야 되는데 그쵸? 2가 나오려면 자, 여기가 1이면 여기 0 나와야 되는데 안 되죠? 이해가시죠? 네, 그래서 안 된다. 여기서는 더 이상 안 나온다. 해서 순서상 이제 5가지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는 거다. 밑에 것도 개수가 큰 것부터 따져주시면 돼요. 알겠죠? 자,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237조 곱해법칙. 자, 곱해법칙 볼게요. 법칙. 자, 10의 자리는 홀수이고 1의 자리는 숫자는 소수인 두 자리 자연수 개수래요. 자, 10의 자리래요. 그다음에 1의 자리래요. 자, 10의 자리는 홀수래요. 그럼 홀수 뭐 있죠? 1, 3, 5, 7, 9. 그죠? 1, 3, 5, 7, 9 5가지. 1의 자리 소수 뭐 있죠? 소수 아직도 모르는 사람 없겠죠? 소수는 약수가 2개인 수예요. 1은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소수인 수는 2, 3, 5, 7 끝. 괜찮죠? 네, 끝났다. 그래서 몇 가지? 4가지. 그러면 5가지나 4가지가 동시에 짝지어 볼 수 있는 경우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한다? 곱한다. 그래서 20가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맨 밑에 515번 봐봐. 서로 다른 주사의 3개를 동시에 지었는데 나온 세 눈의 수의 곱이 여기서 나오네 여기서 나오네 여기서 다 곱한 게 뭐래? 홀수래. 맞아요? 그럼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곱해서 홀수가 나오려면 다 홀수여야 돼. 알겠지? 짝수가 하나라도 섞이면 무조건 짝수 되는 거 알겠죠? 1개 섞이든 2개 섞이든 3개 섞이든 알겠죠? 이해가죠? 네. 그래서 그러면 여기 홀수 세 수의 곱이 나온 세 수의 곱이 홀수가 되려면 얘네 셋 다 홀수여야 되거든요? 그럼 얘 홀수 뭐였죠? 주사위 던질 때 홀수 몇 개 있지? 3개. 3 곱하기 3 곱하기 3 그래서 27가지 뭐 이렇게 되는 거 이해가지? 그 다음에 뭐 514는 항의 개수가래요. 그러면 봐봐 이걸 전개했을 때 나오는 서로 다른 항의 개수 구하라는 거야. 그지? 괜찮지? 그럼 여기 문자 3개 다 다르지? 여기 3개 다 다르지? 그죠? 그럼 여기서 얘랑
여기 문자 종류 세 가지고 여기 문자 종류 세 가지지. 맞지? 그럼 서로 다른 세 개랑 서로 다른 세 개끼리 짝지어서 나오는 게 항이잖아. 그래서 나올 수 있는 서로 다른 항의 수는 9가지입니다. 아시겠죠? 이해 가시죠? 그쵸?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천천히. 아시겠죠? 여기는 뭐 그렇게 크게 심란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학교 시험에 나와봤자 색칠하는 거. 저번 시간 했지? 자, 교과서에는 어떻게 쓸지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그래서 A, B, C, D B, C가 색깔이 같은 경우 다른 경우 조심하시고요. 근데 문제집에서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A, B, C, D, E B, D가 색이 같은 경우 다른 경우 이거 조심하시고요. 알겠죠? 난이도가 높아. 색칠하기가 이렇게 나오면 난이도가 갑자기 최상급으로 확 뛰는 거 알겠지? 뭐 이런 거 말고 같은 색을 여러 번 칠해도 되나 뭐 이런 거 말고요. 알겠지? 이거가 이제 회전형이지. 이거 조심하시고 뭐 경우연수에서 시험에 나와봤자 길찾기 100점이 낮아. 이거는 그냥 주는 거야. 3점대. 그리고 뭐 저번에 했던 교과서에 있으면 조심해야죠. 그 동전을 지불하는 방법의 수랑 금액의 수 알겠지? 방법의 수는 쉬워. 알겠지? 금액은 환전을 해줘야 돼. 알겠죠? 그것만 조심하면 돼요. 알겠죠? 넘어갑시다. 오늘은 다 끝났고 경우에서 끝났고 합법수 국제 끝났고 자 대망의 순열을 하겠습니다. 순열. 저 거기 있는 거 공식 안 해도 돼요. 아시겠죠? 알겠죠? 복잡하고 헷갈리는 거는 시험 보기 직전에 다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복잡하고 헷갈리는데 시험에 나올 확률이 적은 거는 진도 다 빼고 나서 하겠습니다. 알겠죠? 어찌 됐거나 오늘 저기 뭐야 P랑 C는 다 하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조합까지 한번 끝내봅시다. 알겠죠? 조합 끝내고 이제 다음 주 화목의 행렬 끝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그 다음 주 보강 일요일날 보강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돌아가서 뭐 해야 돼? 방정식, 부등식 복습해야 되지? 그쵸? 네. 그래서 자 일단 작년 같은 경우 보니까 교육청 지침이 내려온 것 같아. 그죠? 행렬이 작년 니들 선배들 처음 나왔거든? 행렬이 처음부터 객관식 1번 앞장부터 행렬이 등장하더라고. 쉬운 걸로다가. 알겠지? 행렬 너네 선배들 다 맞았으니까 부담 갖지 말고 행렬은 쉬운 거니까 다 맞추는 걸 보시면 돼요. 순열 조합도 다 맞추셔야 돼. 알겠죠? 순열 조합에서는 다 맞춘다고 봐야 돼. 근데 문제는 어디서 다 결판 났냐? 저번 시험은 다항식의 나머지 정리가 함수에서 다 결판 났지? 이차함수 최대체수에서? 그래 원래 그래. 그리고 오메가 그 중앙고는 오메가 마지막에 이제 그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다음 시험은 어디서 결판 내냐? 방정식, 부등식, 2차 부등식에서 결판 나겠죠. 그죠? 여러 가지 방정식에서. 그래서 빨리 복습을 다 하도록 할게요. 자, 순열은 거기 막 복잡한 거 공식 안 봐도 되고요. 그냥 선생님이 한 필수적인 것만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봅시다.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점수가 잘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만 해볼게요. 자, 봐봐. 순열이 뭐냐? 서로 다른 개수에서 순서를 생각해서 나열을 하는 가지수입니다. 알겠죠? 순서를 생각해서 나열을 하는 가지수를 따지라는 거 알겠어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6개가 있어. 아니 서로 다른 5개가 있어요. 그치? 서로 다른 5개가 있는데 서로 다른 5개가 있다고 해봅시다. A, B, C, D가 있어. 이 중에 5개를 뽑은 다음에 앞에서부터 나열을 하는 거야. 5개를. 그러면 어떻게 되지? 일단 이 서로 다른 5개를 5개 중에 서로 다른 5개 중에 5개를 선택해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에서는 자 처음에 몇 가지 올 수 있죠? 중학교 때잖아. 5가지, 그 다음 4가지, 그 다음 3가지, 2가지, 1가지죠. 자 이런데 이제 용어가 등장해. 고등학교 때는 느낌표라는 게 있는데 5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하나씩 줄여서 1 나올 때까지 곱한 거를 5 느낌표, 읽을 때는 5 팩토리얼이라고 읽습니다. 팩토리얼.
수학은 간단히 그 약속해서 나타내는 걸 좋아하죠? 그쵸? 잠깐만. 네, 여보세요? 네. 자, 갑시다. 그놈의 PC방은 핸드폰 바꾼 지가 3년이 됐는데 무슨 PC방 아니냐고. 여기가 무슨 PC방이겠냐? 여기 수학학원이야. 자, 팩토리얼 봅시다. 팩토리얼. 자, 그래서 수학은 간단하게 표현해서 나타내는 거를 중시한다. 그래서 이거 느낌표를 5부터 시작해서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근데 이제 기호가 등장을 해요. 어떤 기호냐? 서로 다른 5개 중에 5개를 지금 순서를 생각해서 나열을 했죠.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냐? O, P, O로 약속을 합니다. 서로 다른 5개 중에 순서, 이게 퍼뮤테이션의 약자예요. 뭐 영어로 퍼뮤테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순서를 생각한다는 거야. 그래서 퍼뮤테이션은 순열의 약자입니다. 순열. 서로 다른 5개 중에 이렇게 OP5를 쓰면 서로 다른 5개 중에 순서 생각해서 5개 나열하는 경우의 수 말하라는 거야. 그럼 지금 어떻게 됐지? 5팩토리얼이 나왔지. 괜찮죠? 이제 요게 정의와 약속이 알겠죠? 근데 그러면 NPN은 어떻게 돼? NPN은 서로 다른 n개에서 n개를 선택한 다음에 다 나열해버리면 n팩토리얼이겠지. 그래서 공식 아닌 공식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서로 다른 5개가 있어. 그 중에서 3개를 선택해서 3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야. 3개만. 알겠니? 3개만.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까? 잘 봐. 그러면 자리가 5개 중인데 자리가 3개겠지. 앞에서 나열하는 자릿수가. 그럼 처음에 몇 개 올 수 있지? 그 다음 4개, 그냥 3개지. 이렇게. 맞죠? 그래서 서로 다른 5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해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계산할 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의미는 이렇게 이해하시고 5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줄여서 3칸 가면 돼. 알겠어요? 그러니까 5, 그 다음 이제 3개를 나열하면 돼. 5, 4, 3 이렇게. 이게 정답이야. 5P3의 정답은 5, 4, 20에 자 곱하기 3 하니까 60. 이게 60까지가 정답이에요. 알겠죠? 네. 이해 가시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뭐 너네한테 뭐 이거 공식은 뭐 시험지 공식 쓰세요 이렇게 나오진 않거든? 근데 이제 책에는 이렇게 돼 있을 거야. 자,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선택해서 이 r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너네 책에 뭐라고 돼 있냐면 n 팩토리얼인데 n 마이너스 r 팩토리얼 이렇게 나와 있거든? 물론 외우고 다니면 좋겠지만 솔직히 순열 문제 풀 때는 별로 안 쓰이거든요, 잘.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 5P2를 계산하세요 하면 5 곱하기 4가 정답 20가지인데 이거를 이렇게 계산하는 학생은 없거든. 이 공식에다 대입을 해서 5팩토리얼인데 5 빼기 2팩토리얼구나 이렇게 계산하면 오래 걸리거든. 그렇게 할 이유도 없고. 아시겠죠? 네. 근데 이제 공식 정도는 왜 이렇게 나왔는지 알아봐야 되겠지? 이해가지? 왜 이렇게 나오냐? 실제로 여기가 5 빼기 3 하면 얼마니? 5 빼기 3 하면 이제 5 빼기 3 팩토리얼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가 얼마야? 2 팩토리얼이지. 괜찮죠? 집중을 해야 돼. 그럼 여기가 만약에 2 팩토리얼 이렇게 있으면 저기 뭐야? 여기가 2 팩토리얼 있다고 치자. 그치? 2 팩토리얼 있다고 치자. 그러면 여기가 뭐가 되지? 2 팩토리얼 있다고 치면 5 팩토리얼이지. 맞죠? 5 팩토리얼에서
2팩토리얼이 있으면 요거 약분하면 요것만 살아남는 게 맞죠? 이해 가시죠? 잘 봐. 잘 봐, 다시. 아무튼 이거의 정답은 543이야. 60까지가 얘야 알겠지? 응? 근데 자, 봐. 분모의 2팩토리얼을 살리고 분모의 2팩토리얼을 살릴 수 어차피 약분하면 원래 식과 같잖아. 근데 얘는 실은 뭐랑 같다고? 5 빼기 3팩토리얼이랑 같다고. 여기 5 빼기 3이랑 같잖아. 그 얘는 뭐가 돼? 5부터 1 나올 때까지 곱한 거니까 이거 5, 4, 3, 2, 1 곱한 거니까 5팩토리얼이랑 같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이 나온 거야. 여기가 5면 n이면 n 쓰고 밑에는 n-r 팩토리얼, 여기 n-r 팩토리얼 이런 식이 이제 있다 이런 거야. 그냥 아시겠죠? 그럼 알아두면 나쁘지 않아요, 그죠? 맞죠? 네. 그 다음에 기억해야 될 거는 야, 만약에 산호단 5개가 있는데 0이야. 아무것도 선택을 안 해. 그럼 가지수가 몇 가지지? 아무것도 선택 안 하는 경우는 한 가지. 한 가지입니다. 아시겠죠? 알겠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야, 해봐. 그러면 5팩인데 5 빼기 0 팩토리얼 해봐. 1 나오잖아. 됐지? 이해가죠? 그리고 이제 수학적 정의에서 나온 하나 정의가 나오는데 0 팩토리얼은 야 0부터 1, 야 이미 0이 나왔는데 어떻게 1이 나올 때까지 곱해. 그치? 그래서 0 팩토리얼은 어떻게 하냐? 0 팩토리얼은 0이 아닙니다. 알겠죠? 얘도 0 팩토리얼도 1이야 1. 알겠니? 이제 암기를 너네가 해야겠지. 이해를 했으면. 그럼 내가 왜 0 팩토리얼인지 1인지 보여줄게. 잘 봐. 자, 여기가 n이면 여기다 n 대입하면 되지. 맞죠? 그러면 n, p, n이면 자, n 빼기 n이야. 여기가 이제 n 빼기 n 팩토리얼 여기 n 빼기 이렇게 되겠지. 근데 아까 npn은 n 팩토리얼이라고 보여줬잖아, 선생님이. 정확히? 맞죠? 그러면 여기 n 빼기 n이 뭐야? 0 팩토리얼이지. 따라서 이 식이 성립하려면 0 팩토리얼은 1일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정의에서 시작된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냥 0팩은 1이구나. 이렇게 정의에서 0 팩토리얼은 1이 되는 거야.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그러면 기억해야 될 사실. 0 팩토리얼은 얼마다? 0이 아니라 1이다. npn은 n 팩토리얼이다. np형은 얼마다? np형은 한 가지다. 이렇게 공식 아닌 공식을 이해하고 암기하셔야 돼. 알겠죠? 알겠니? 근데 계산할 때는 실제로 문제 풀 때는 이렇게 한다 안 한다? 거의 안 한다. 이게 순열이야, 순열. 아시겠죠? 자, 그럼 문제 풀러 가봅시다. 뭐 보이는 건 나머지 건 됐어요. 자, 247쪽 봅시다. 247쪽. 자, 247쪽 보면 필수 8번 봅시다. 필수 8번. 다음 등식을 만족시키는 n값 또는 r값 구하래요. 자, 1번. np는 5n이래요. 그죠? 그러면 n부터 시작해서 두 개 있으면 되죠. 그지? 그러니까 5p이면 5부터 시작해서 두 개 있으면 되잖아. 그죠? 서로 다른 5개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해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5, 4, 20이에요. 그죠? 이해갔지? 5부터 시작해서 두 개 있으면 되잖아. 곱하기가. 맞죠? 그러면 얘는 n부터 시작해서 두 개 있으면 되죠. n 곱하기 하나 줄여야지 n-1이 두 개 있으면 되죠. 괜찮죠? 그래서 이거 전개하시면 n제곱 마이너스 n 자는 5n. 그럼 넘기시면 n제곱 마이너스 6n은 0. 2차 방정식 푸시면 되죠. 그럼 n은 n-6인데 자, 여기 있는 n은 자 0일 수는 없어요. 알겠죠? 0개 중에서 선택한 그런 건 없다. 그래서 n이 6 이렇게 푸시면 된다. 아시겠죠? 됐지? 자,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OPR
OPR 곱하기 6 팩토리얼은 자 432 빵빵이래. 그쵸? 네, 432 빵빵이다. 자, 그러면 일단 OPR은 자 6팩으로 나눠봅시다. 얘를 자 6팩토리얼로 나눠봅시다. 뭐를? 432 빵빵을. 알겠지? 그러면 나는 이렇게 해볼게. 6팩은 6 곱하기 5팩토리얼이니까 6으로 먼저 나누면 자 6으로 먼저 나누면 6, 7에 42, 6, 22 빵빵 이렇게 되겠지? 괜찮죠? 그리고 5팩토리얼이 실은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하면 5팩토리얼은 120까지가 나와요.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24거든? 거기다 5 곱하면 120이거든. 그래서 5팩토리얼은 120으로 좀 기억하고 쓰시면 좋아요. 암기를 하든. 얘 120으로 나누면 여기 120에 6번 들어 720에 120이 6번 들어가지? 그 60입니다. 60. 알겠지?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공식 뭐 여기 아까 그 공식 막 떠올리는 게 아니라 그치? 그럼 5부터 시작해서 얼마 60 나올 때까지 곱하면 되잖아. 어디까지 곱해야 60이 나오지? 3까지 곱해야 60이지. 그러면 하나, 둘, 세 개니까 여기가 3이면 되겠네. 아니. 아시겠죠? 알겠지? 그니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수학을 어떤 풀이 과정과 공식이 있어서 그것만 외워서 거기다 대입하면 돼 라고 누가 그렇게 너네한테 지도하고 그렇게 말하잖아? 그러면 1타 강사들은 그런 사람 있으면 신고하고 싶대요. 진짜 인생 망치는 지름길이야. 아이들 수학을 그러니까 고등학교 1, 3학년 애들이 고전하는 이유가 자꾸 수학을 어떤 공식과 풀이 과정을 외워서 쉽게 가려고 하는데 요새 고등학교 1, 3학년 그 상위권 문제들은 다 생각하는 거거든?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 자꾸 외우려고 하지 마. 알겠죠? 정확히 말하는데 수학은 고통의 학문이야. 고통. 고난의 항목이 알겠어? 지름길과 왕도는 없어. 영어랑 과학의 암기 과목이랑 달라. 생물, 화학, 지구과학이랑 달라. 정확하게 수학은 고득점 받고 싶으면 아마 수학 학교 평균이 제일 낮을 거야. 왜? 암기해서 안 되니까. 알겠지? 그러니까 책상에 앉아서 오랜 시간을 투자를 해서 머리가 아프더라도 하셔야 돼요. 대신에 제일 고통스러운 학문인 만큼 보상이 제일 달콤해. 왜? 내가 말했지. 10건, 성층권, 중간권 막 이렇게 있잖아. 고생해서 올라가잖아. 수학 실력은 등급을 올려놓으면 떨어질 일이 없어요. 니네 선배들 2, 3학년 등급 다 나왔거든? 이번에 실수를 정말 많이 했거든? 망했다고 하고 진짜 울상으로 왔어요. 1등급. 1등급. 학교 평균 진짜 말도 안 돼요. 지금 고등학교 2학년. 학교 내신 평균 지금 등급 1등급 거 60점, 70점. 어휴. 실수를 3개나 했어. 게임 끝난 거거든? 근데 워낙 다른 친구들이 시험을 너무 못 봐서 너무 어렵게 느껴지겠지? 그러니까 시간을 투자를 해야 돼. 수학은 어쩔 수 없어. 알겠어? 그러니까 암기하려고 달려들면 안 돼. 알겠지? 알겠죠? 얄팍하게 하려고 하면 힘들어. 그러니까 정확하게 복습을 하셔야 돼요. 알겠지? 아시겠죠? 자, 됐고요. 3번 봅시다. 3번. NP5는 30 곱하기 NP3이래요. 자, 한번 해봅시다. N부터 시작해서 5칸이 있어야 돼요. 자, 30 곱하기 N부터 시작해서 3개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가 정확히 약분위가 되죠. 이것만 풀면 되겠네. 괜찮지? 이거 전개해서 2차 방식 풀어도 되지만 너무나도 웃긴 게 N이 지금 자연수죠. 6, 5, 30 나오는 거 맞지? 그죠? N이 9다 이렇게 하셔도 되죠. 이해가지? 왜냐면 여기서 하나 줄어도 이게 하나 차이잖아.
그 곱해서 30인데 한 개 차이 나는 거는 6, 5, 30밖에 없어요. 알겠죠? 네. 자, 이렇게 해결하시면 돼요. 복습 꼭 하시고 넘어갑시다. 자, 이제 한글 문제죠. 시험에 나올 것들은 다 뭐다? 한글 문제다. 알겠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국어 실력이에요. 이거 다 비문학 작품이에요. 알겠어요? 자, 잘 읽으셔야 돼요. 알겠죠? 이거 다 비문학이다. 자, 한글 문제가 나오면 첫 번째 뭐부터 해야 된다? 한글 문제가 나올 거 아니야. 그 문제를 읽고 뭐부터 해야 되냐? 이게 순열 문제인지 조합 문제인지 나는 구별부터 해야 돼요. 물론 순열 조합을 합쳐놓을 수도 있지만 실력 있는 선생님은. 자, 그래서 일단 여기는 다 순열 문제니까 해볼게요. 잘 봐. 자, 순열과 조합의 가장 차이점을 말해줄게. 잘 봐. 이따 공부할 텐데. 자, 이거는 순열이고 이거는 조합이거든.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서로 다른 5개 중에 순열은 2개를 뽑아서 나열을 하지. 나열까지 하는 경우의 수를 따지는데 조합은 서로 다른 5개 중에 2개를 뽑는 데서 끝나는 거야. 뽑아서 그 조합만 보는 거야. 구성원만. 나열을 하지 않아. 그러니까 5개 중에 2개를 뽑는 경우의 수만 생각하고 순서는 안 따지는 거야. 순서는 무의미한 거야. 이해가? 그러니까 이런 거지. 선생님이 서로 다른 5명이 있는데 대표 2명을 뽑아와. 그치? 맞죠? 그럼 내가 A 학생, B 학생 뽑았어. 대표. 그러니까 이런 거야. 조 씨랑 김 씨를 뽑았어요. 학생 중에. 맞지? 근데 그것만 따지는 거야. 근데 순열은 서로 다른 5명에 2명을 뽑았는데 조 씨를 먼저 뽑고 김 씨를 뽑았는지, 김 씨를 뽑고 조 씨를 뽑았는지 순서까지 따지는 거. 이건 다른 경우야. 나열까지도 생각하는 거야. 경우의 수가 더 생기지. 근데 조합은 그냥 요거나 요거랑 같은 조합이지. 맞죠? 조 씨랑 김 씨가 좋은 조합일까요? 왜 김 씨가 그래요. 죄송합니다. 김씨 저랑 껄끄럽죠? 네, 아무튼 네, 별로 안 좋은 조합인가요? 안 좋은 조합이다. 그러면 나랑 친한 애가 없네. 그래요. 아무튼 그럼 조 씨는 제외하겠습니다. 허 씨랑 유 씨가 있다. 허유? 아무튼 굉장히 좋은 조합인가요? 네, 아무튼 여기는 그 구성원 조합만 보는 거야. 말 그대로 이름 그대로 조합. 그죠? 그지? 그러니까 이런 거지. 컴비네이션이잖아. 피자 생각하면 되죠. 컴비네이션. 서로 다른 5개 토핑에서 2개를 선택하는 거야. 그죠? 그러면 이제 그랬는데 그럼 피자가 이제 구워서 올 거 아니야, 맞아? 그지? 근데 수녀는 그것도 생각하는 거야. 토핑 2개를 내가 선택했는데 뭐부터 걷냐도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토마토 치즈냐, 치즈 토마토냐. 아주 굉장히 까다로운 녀석이죠. 이게 조합과 순열의 큰 차이다. 그러니까 순열은 뽑은 다음에 나열하는 것까지도 생각하는 거고 조합은 뽑은 게에서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가장 큰 차이는 여기는 순서가 의미가 있고요. 여기는 순서를 생각하지 않아. 여기는 순서를 생각하는 거고 순서를 생각하지 않아. 이게 가장 큰 차이야. 알겠죠? 네. 자, 필수 9번 볼게요. 5명의 학생을 일렬로 세운대요. 5명의 학생을 일렬로 세운대요. 그럼 서로 다른 5명이 있지. 그치? 5명의 학생을 일렬로 세운대. 5명을 일렬로 앞에서 쭉 세우면 5팩토리얼이잖아? 그죠? 일렬로 세우면 나열하는 거니까 조합은 나열하지 않아. 그래. 그 차이네. 선생님도 깨달았어요. 10몇 년을 하고 있는데 15년 넘게 하고 있는데 순열과 조합은 가장 큰 차이가 뭐냐? 여기 열이 있죠. 나열을 하죠. 조합은 나열하지 않아. 됐죠? 그러니까 너네가 조합 문제지 순열 문제지. 그러니까 얘는 5명 일렬로 나열을 하는 거지. 세운다는 건 나열한다는 거지. 5팩 정답 1번 120까지. 5명의 학생 중 3명을 뽑아. 여기서 끝나면 조합인데 뽑아서 일렬로 세우기까지 한대요. 그러면 5P3인 거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5 곱하기 4 곱하기 3. 베리 이지 모드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오겠죠. 너무 쉬우니까.
5명의 학생 중 대표 1명, 부대표 1명을 뽑는데요. 그러면 뽑는 순서가 중요하지. 먼저 뽑는 애가 대표가 되는 거야. 알겠어? 대표, 부대표. 그러니까 이런 건 OP이죠. 서로 다른 5명 중에 순서를 생겨서 2개를 나열하는 거니까. 중학교 때 했잖아. A, B면 얘가 대표, 부대표고 BA 뽑으면 얘가 대표, 부대표니까.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5 곱하기 4에서 20까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넘깁시다. 여기는 시험에 너무 안 나오겠죠? 너무 쉬우니까. 자, 필수예제 10번 별표 칩시다. 자, 이응 문제가 나와요, 드디어. 이응 문제. 자, 봐봐. 남자 4명과 여자 3명을 일렬로 세운대요. 남자 4명, 여자 3명이 있는데 일렬로 세운대요. 다음을 구하래요. 자, 일단 남자 4명, 여자 3명이 있대. 그럼 여자 3명이 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여자 3명이 다 이웃하는 경우의 수 구하래요. 그 이웃하는 경우의 수는 쉬워. 알겠죠? 이웃하지 않는 경우를 잘 봐야지. 이웃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면 돼? 여기 남자 4명 있지. 여자 3명을 묶어서 얘를 한 명처럼 보는 거지. 이웃하는 경우는 다 묶어서 한 명처럼 보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총 몇 명을 나열하는 거랑 같이 묶어버렸으니까 5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지. 그럼 5명을 일렬로 나누면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2니까 5팩토리얼이야. 괜찮지? 근데 나열했는데 그 나열하고 나서 이 안에 3명도 자리를 바꿀 수가 있죠. 어차피 이웃인데 자리 바꿔도 이웃이잖아. 그럼 여기 안에서 또 얘네들이 자리를 바꿀 수 있는 경우의 수가 3팩토리얼이 있는 거지. 그와 동시에니까 3팩토리얼이죠. 곱법칙 써야지. 그죠? 그래서 120 곱하기 6 하니까 이제 얼마죠? 720까지 해서 이제 정답 1번 720까지야. 됐죠? 그죠? 근데 자 봐봐. 근데 이번에서는 여자끼리 이웃하지 않아야 된대. 그쵸? 그럼 여자끼리 이웃하지 않아야 된대. 그럼 이제 공부를 잘못 배운 학생은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야. 이게 전체 경우의 수가 7팩토리얼이지. 모두 다 7명 1렬로 나오니까. 그 중에서 여학생 3명이 이웃하는 경우의 수 아까 701번 정답 720까지 빼면 정답이 나오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틀렸어. 2명은 돼. 2명은 그러니까 2명이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는 전체 경우에서 2명이 이웃하는 경우 빼주면 정답이 나온 게 맞아. 근데 3명이 이웃하지 않을 경우의 수는 전체 경우에서 3명이 이웃하는 경우를 빼면 답이 안 나와. 왜 그럴까? 2명이. 그렇지. 넌 천재인가? 굉장히 똑똑해. 이건 대단한 거야. 한 번에 대답하는 사람은 못 봤는데. 그러니까 왜냐면 3명이 이웃하는 경우 있지. 응? 그러니까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뭐냐면 3명이 이웃하지.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지금 이번에 뭐야? 3명 이웃하지. 3명 모두 이웃하지 않는 경우잖아. 그러니까 2명도 이웃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여기는 3명 다 이웃하는 경우지. 그러면 덜 뺐어. 뭐가? 이 중에는 2명만 이웃하는 경우도 있잖아. 2명만 이웃하고 2명 이웃하고 1명은 떨어져 있는 경우 있지. 그것도 빼줘야 되거든? 근데 얘네들은 3명이 다 이웃하는 경우만 빼준 거고 2명은 이웃하고 1명이 떨어져 있는 경우는 아직도 안 뺀 거야. 이해가? 그래서 그렇게 풀면 안 돼. 3명 이웃할 때는. 중학교 때랑 달라요. 알겠죠? 이해가지?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냐?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도 나오는 거예요. 매우 쉬운데 잘못 배우면 매우 어렵다. 그러면 여기가 3명이든 4명이든 5명이든 그러니까 고등학교는 무조건 3명 이상 나올 거야. 고등학교 1학년, 3학년 거는 확통이나. 야, 3명이든 4명이든 5명이든
이 세 명이든 네 명이든 다섯 명이든 이 세 명이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는 얘를 빼놔 일단. 이웃하지 않은 애들은 잠깐 나와 계세요 이렇게 하고서 얘네들은 이웃해도 상관없지. 그치? 얘네들을 먼저 일렬로 배열해. 그러니까 남학생 A, B, C, D가 있다고 해봐. 얘네들을 먼저 일렬로 배열해. 그러면 얘네들을 먼저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에는 4팩토리얼이지. 맞죠? 그러니까 얘네들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에서 4팩토리얼이야. 예를 들어 이제 뭐 B, A, D, C 이렇게 일렬로 나열했지. 이렇게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4팩토리얼이야. 맞지? 4, 3, 2, 1이니까. 맞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도 이게 원순열까지도 이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이웃하지 않는 경우는 이렇게 빼놓는 거야. 이웃하면 안 되는 애들 빼놔. 알겠지? 그리고 이웃해도 되는 애들을 먼저 나열을 했지. 이 상황에서 이제 얘네들을 배열을 하는 거야. 요 A, B, C를, 스몰 A, B, C를. 자, 그러면 여기 사이사이에 자리가 나와 안 나와? 여기 자리가 나오지. 맞지? 여기 5자리에만 이 3명을 배열하면 무조건 이웃할 일이 있어 없어? 얘가 칸막이 역할을 한다고 이 남학생들이.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돼? 물어보면 돼요. 어떻게? 이제 이렇게 이제 이웃해도 되는 애들 먼저 나열한 다음에, 그지? 그러면 이제 앞에서부터 자리가 이렇게 5개가 있을 거지 않냐? 얘네들이 갈 수 있는 자리가 요 5개잖아. 요거 2개도 빼뜨리면 안 돼. 맨 앞에도 올 수 있고 맨 뒤에도 올 수 있는 거야. 알겠지? 그 상태에서 이제 물어보는 거야, 이제 얘네들한테. 너 어디 갈래? 그러면 얘가 너 어디 갈래? 하면 얘가 몇 개가 선택할 수 있어? 5가지. 그 다음에는 얘가 몇 개? 얘가 어디 하나 선택했어. 여기요. 그럼 이제 얘는 몇 개 선택할 수 있어? 자리 4가지. 그 다음 3가지. 이게 정답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웃하지 않아야 되는 문제는 이웃하지 않아야 되는 잠깐 나가봐 이렇게 하고서 이웃하는 먼저 나열하고 그 사이사이 자리에다가 얘네들을 배열하면 되는 거야. 아시겠죠? 이해 가시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 교대로예요. 남자 여자가 교대로면 번갈아서 하는 수밖에 없죠. 번갈아서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자 교대로 서야 된대. 그럼 일단 남학생이 이렇게 A, B, C, D 이렇게 배열하는 경우에서는 4팩토리얼이지? 이렇게? 맞죠? 그럼 교대로니까 여학생들은 반드시 여기 이렇게 A, B, C 이렇게 와야 되겠지. 그래야 남녀 이렇게 되겠지. 그럼 여학생들이 여기서 또 자리 바꿀 수 있는 가정에서는 곱하기 300이지. 이게 정답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남학생 수가 4명이고 여학생이 3명이면 여학생 3명 여기 반드시 껴있어야 되는 거야. 알겠지? 교대로. 이게 정답이 알겠지? 근데 만약 교과서에서 명수가 같아. 남학생 4명, 여학생 4명이 교대로 서야 되는 경우 이렇게 교과서에 만약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좀 달라. 왜냐? 잘 봐. 그러면 여학생도 이렇게 4명이 있단 말이야? 맞지? 그러면 일단 남학생을 먼저 이렇게 배열을 하는 경우의 수가 4팩이죠. 맞지? 그치? 그러면 여학생이 교대로 와야 되니까 여남 그러니까 여남 이렇게 올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처음이 여학생으로 시작하는 경우는 자 이렇게 여부터 여학생이 먼저 올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이 경우는 남자학생 4팩에다가 여학생 4팩을 곱해줘야겠지? 맞죠? 이해 가시죠? 근데 한 가지 경우가 더 있어. 어떤 경우? 여학생이 A, B, C, D 이렇게 올 수도 있잖아. 남녀 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이게 2개 하나가 더 있어도 곱하기 2를 해줘야 되는 거야. 이렇게 남학생 수와 여학생 수가 같은 경우는. 이해가? 다들 이해 가지? 이해 가시죠? 근데 또 다시 이게 숫자가 안 맞아. 여학생이 5명이래. 근데 교대로 서야 된대. 그러면 여학생이 먼저 5명이 오고 그 4개 간격에 얘가 다 들어가야 되지? 이런 경우는 또 5팩 곱하기 4팩이야. 여학생 먼저 나열하고 여학생 5명 먼저 나열하고 그 사이사이에 남학생 4명을 배열하니까 이제 요거 남학생은 여기에만 들어가니까 4팩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명수가 다르면 남녀 이게 안 되잖아. 그러니까 차이점을 꼭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교대로 서는 방법까지 했어요. 알겠죠? 자, 유형 하나만 더 하고 잠깐 쉬었다 합시다. 자, 이제 알파벳이 알파벳. 자, 알파벳도 잘 해봐야죠. 알파벳 순서. 자, 트라이앵글. T-R-I. 트라이앵글. A-N-G-L-E. 둘레, 여섯, 여덟. 서로 다른 8개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다음을 구하래요. 자, 시키는 대로 하면 돼. T가 맨 앞에. L이 맨 마지막에. 야, 그러면 T랑 L이 먼저 쓰면 문자 몇 개 남아? 나머지 6개지. 6개를 여기 가운데에다 나열하면 되죠. 그래서 1번 정답은 6팩토리얼입니다. T가 맨 앞에 오고 L이 맨 마지막에 오는 경우의 수는 자 6개를 가운데서 나열하면 1렬로 나열하면 되니까 6팩토리얼 정답이. 그죠? 6팩토리얼은 자 720까지죠. 왜냐면 5팩이 120까지니까. 맞죠? 그 다음 이제 2번부터 잘 봐야죠. 2, 3번이 시험에 잘 나오는 거죠. 2, 3번이 T와 A 사이에 2개의 문자를 나열하는 경우 수래. 잘 봐. T와 A 사이에, 그러니까 2, 3번이 중요해. 별표 하나씩 쳐봐. 2, 3번이 중요해.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자. 잘 봐. T와 A 사이를. 야, 그럼 T와 A 사이랑 있으니까 A, T에 이렇게 두 가지가 있지. T와 A 사이에 2개 문자를 나열해야 되는데. 그치? 맞지? 그러면 T와 A 사이에 문자 2개를 나열을 해야 돼. 그쵸? 그치? 그럼 봐봐. 그러면 T와 A 사이에, 그러면 T, A 제외한 문자 나머지 6개가 있겠지. 그럼 6개에다가 6개를 여기 가운데 자리 이렇게 2개에다가 나열을 해야 되잖아. 이렇게. 맞지? 그러면 T와 A 사이에 나머지 6개에서 여기 2개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6 곱하기 5죠. 30까지가 있겠지? 그러니까 T와 A 사이에 문자 2개가 와야 되는데 얘도 순서를 생각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6 곱하기 5잖아. 30까지야. 그럼 여기도 30까지겠지. 똑같이 하면. 그래서 일단 이렇게 배열하는 경우가 60까지입니다. 60까지. 이해가지? 그러면 자 T와 A 사이에 문자 2개가 들어가 있는 묶음이 생긴 거야. 이렇게 묶음 만드는 게 60까지야. 물론 AT일 수도 있고. 이해가니? 자, 이렇게 묶음 만든 경우의 수가 정확히 60까지잖아. 여기 봐봐. 난이도가 있어. 높아. 알겠지? 자, 그러면 이게 한 묶음이지? 근데 이제 몇 개 남았어? 문자. 나머지 4개가 남았겠지? 여기 하나, 둘, 셋, 4개니까 나머지 문자 4개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제 묶음은 하나로 생각을 해야겠지? 그지? 그럼 이제 이거 또 5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지? 5팩이지. 이게 이건 한 개로 생각하면, 한 묶음 한 개로 생각하니까 5팩토리얼이지. 이해가죠? 그래서 최종 정답은 T와 A 사이에 2개의 문자를 나열한 다음에 나열하는 T와 A 사이에 2개의 문자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그치? 그러니까 이 문자를 일렬로 쫙 나열할 때 T와 A 사이에 문자 2개가 오는 경우의 수는, 자, 묶음이 오는 경우, 묶음 만드는 게 6가지고 그 묶음까지 포함해서 나열하니까 60 곱하기 5팩이 정답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계산하시면 7이 빵빵 이렇게 된다. 7이 빵빵. 아시겠죠? 그 다음 3번 적어도 했다 동그라미. 자, 적어도 했다 동그라미. 자, 경우의 수 수년에서는 적어도라는 문제가 나올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여사건이야. 아시겠죠? 여사건 알아? 여사건? 니네 중학교 2학년 때 공부했잖아. 그지? 중학교 2학년 경우의 수 똑바로 공부한 학생은 여기가 쉬워. 근데 제대로 안 했으면 지금부터 제대로 해야지. 중학교 2학년 확률 경우의 수에서 적어도 문제가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면 동전 3개를 던졌을 때 적어도 앞면에 하나 나올 확률 있지. 맞죠? 8분의 7입니다. 그죠? 왜? 모두 다 뒷면 나오는 경우가 한 가지밖에 없어요. TTT. 8분의 1 빼면 8분의 7이야.
여사건이 그런 거야, 여사건. 그러니까 문제에서 잘 봐. 여기 다시 복습을 시켜줄게. 중학교 때 까먹었으면.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이 오는 경우의 수.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이 이게 1렬로 나올 때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이 오는 경우의 수래. 그럼 맨 앞에 자음이 와도 되고 여기는 뒤에 자음 안 오고 맨 앞에 자음 안 오고 맨 뒤에 자음 오고 아니면 둘 다 자음이 오고 이게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이 오는 경우의 수잖아. 그러니까 수학에서 적어도는 at 최소한 아무리 못해도 한쪽에 보니까 경우의 수가 많다고. 이거 다 따지면 시간이 아깝잖아. 그래서 여사건으로 푸는 거야. 어떤 사건? 여사건이 뭐냐? 이게 여가 남을 여자잖아. 여가 생활 뭐 이게 여자가 한자 여니까 둘 다 모음이 오는 경우. 그러니까 알파벳은 자음 아니면 모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자음이 아니면 당연히 모음이었겠지. 이해가지? 이게 총 모든 경우의 수인데 여기에서 둘 다 모음이 오는 경우의 수를 빼주면 남은 여사건이 얘라는 거야. 이게 여사건의 경우의 수야, 확률. 알겠죠? 그러면 모든 경우의 수도 못 빼주면 돼. 양쪽 끝에 모두 모음이 오는 경우의 수 보면 얘가 한 방에 계산이 되겠지. 그러니까 수학 문제에서 적어도 뭐 한 거 골라라 이러면 적어도는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많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여사건으로 좀 풀어야겠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알겠죠? 그럼 잘 봐. 왜 자꾸 시간을 보냐면 이게 60분이 넘어가면 나도 공부해보자. 일단 학생 입장에서 봐야 될 학생 입장에 좀 화가 나요. 그리고 60분 넘어가면 이게 업로드가 되게 늦어요. 1시간 안쪽이면 금방 막 3분이 올라가거든? 근데 1시간 넘어가잖아? 그럼 업로드가 1시간 이상 올라가. 참 희한하지.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알파벳에서 뭐가 모음인지 자음인지 알아야 될 거잖아? 맞죠? 전 자음이 뭐가 뭔지 몰라요. ABC, 알파벳이 몇 개 있는지 몰라요. 나 알파벳 몇 개 있는지 몰라. 근데 수능 만점이야. 영어 한 개 틀리고 막 그래. 영어 진짜 잘해. 선생님 토익 800도 넘고 그래. 근데 나 알파벳 몇 개 있는지 모르거든? 자음이 뭔지 몰라. 몇 개 있는지 몰라. 하지만 모음은 알아. 왜냐면 수학생이니까 시험 문제 많이 나오니까 모음은 알죠. 5개가 있습니다. 영어 알파벳에서 모음이 5개가 있어요. 어떻게 있냐? 아, 에, 이, 오, 우 이렇게 있어요. 아, 에, 이, 오, 우. 알겠죠? 아, 에, 이, 오, 우. 아, 에, 이, 오, 우. 이게 모음 5개야. 나머지는 다 자음이야. 알겠죠? 그래서 알파벳에서 자음 모음 문제 나오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알겠죠? 모음은 5개다. 아, 에, 이, 오, 우. 알겠죠? 나머지는 몰라. 몇 개인지 몰라. 다 자음이야. 알겠지? 그러면 여기서 모음 뭐 있지? 얘랑 얘가 있을 거 아니야? 맞죠? 그러면 양쪽 끝에 모음이 오는 경우의 수부터 해보자. 야, 여기 양쪽 끝에 모음을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여기 3개를 여기다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3 곱하기 2겠지. 여기 3가지 처음 올 수 있고 여기 그 다음 남은 2가지 올 수 있잖아. 이해가죠? 그러니까 처음에 뭐 예를 들어서 3가지 중에 2가 왔고 그 다음 3가지 중에 A가 왔어. 이렇게 2개를 나열하는 경우에서 6가지. 알겠지? 맞죠? 그러면 이제 모음 몇 개 남았어? 모음 1개랑 자음 몇 개 남았니? 5개. 그럼 총 6개를 여기다 나열하면 돼. 6개 나열하면 되잖아. 이 사이에다가. 그럼 6개 나열하는 경우에서는 6팩입니다. 이게 정답이야. 아시겠죠? 곱하기 계산을 할 수 있죠? 알겠지? 이게 양쪽 끝에 모음이 오는 경우의 수 알겠어? 자,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돼? 문제에서는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이 오는 경우의 수니까 어떻게 해야 돼? 자, 그러면 이건 계산도 해줄게, 선생님이. 6 곱하기 6팩이지. 양쪽 끝에 모두 모음이 오는 경우의 수가 뭐라고? 6 곱하기 6팩이라고 알겠어? 그러면 여기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이 오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해야 돼? 모든 경우에서 이거 몇 팩이야? 모든 경우에서 이 8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눈 경우의 수는 8팩이지. 거기서 뭐 빼면 돼? 뭐 빼면 돼? 6 곱하기 6 팩토리얼 빼면 되죠. 6 곱하기 6 팩토리얼 빼면 되잖아. 그래서 이것도 꿀팁을 알려줄게요. 또 이거 계산하고 해서 8 곱하기 7 곱하기 2 곱하기 1 곱하기 그거 다 곱해가지고 6팩만 해도 720인데 720 곱하기 7하고 8하고 그 계산 언제 나왔냐?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중학교 때 분배 법칙이라는 거 공부했잖아. 그쵸? 맞지? 분배 법칙을 공부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 여기 6팩 있으니까 8, 7, 6팩 빼기 6 곱하기 6팩 이렇게 되잖아? 맞죠? 그 6팩을 묶어서 빼. 분배 법칙을 배웠으니까 써먹어야지. 8, 7에 56에서 6 빼면 얼마야? 8, 7에 56에서 6 빼면 50이잖아. 얘가 계산하기 훨씬 쉽지. 왜냐면 이게 몇 가지니까 720가지 곱하기 5와 50 하면 금방 나오죠. 어? 아 이것도 8 곱하기 7, 8 곱하기 7 곱하기 2 곱하기 8 곱하기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2 곱하기 하면서 또 이거 집에서 또 하겠어. 또 뺐으면 하지 마시고요. 그죠? 계산 실수 하시면 큰일 납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들이 아무리 실수해서 시험지 실수해고 오셔도 저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멘탈이 강해서요. 절 놀래키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계산 실수 하지 맙시다.